안녕하세요. 스포자TV 샤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2단원 확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대단원 종합문제 풀이를 들고 왔는데요. 1번부터 끝번까지 모두 하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어쨌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열심히 찍었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럼 바로 한번 강의 시작해볼까요? 1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수가 딱 나왔을 때 두 가지밖에 없죠. 짝수 아니면 홀수. 그러면 두 개의 눈이 나왔으니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 짝수.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짝수, 홀수. 그 다음에 짝수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두 개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홀수 곱하면 홀수죠. 그런데 이렇게 짝수가 적어도 하나씩 포함이 되면은 짝수를 무조건 곱하기만 하면은 무조건 다 뭐가 나온다? 다 짝수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를 다 곱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에다가 1 곱해도 2 짝수 나오고 2에다가 4 곱해도 8 짝수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전체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주려면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다 구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런데 잘 보니까 누구만 빼주면 편하겠어요? 전체 경우에서 이 친구만 빼면 편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뭐를 생각하면 된다? 여사건을 생각하면 좀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는 주사위 눈이 1에서 6까지 6가지 있으니까 두 개 던졌을 때는 6 곱하기 6에서 36까지 나오겠죠? 그 중에서 홀수는 어떻게 돼요? 1, 3, 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홀수가 나오는 거는 3가지에서 9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에서 36분의 9 요거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했을 때 4분의 1이니까 4분의 3.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바로 2번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서랍 안에 같은 모양의 흰 양말 3짝과 검은 양말 4짝이 있다. 불이 꺼진 어두운 상태에서 임의로 양말 2짝을 꺼낼 때 꺼낸 양말이 색이 다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머니가 있는데 흰색이 3개, 검정색이 4개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2개를 임의로 꺼내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아무거나 2개 뽑는 거니까 7개 중에 2개를 택한다. 7C2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꺼낸 양말의 색이 다르면 어떻게 꺼내야 돼요? 흰색 하나, 그 다음에 검정색 하나 이렇게 뽑아야 되죠. 이렇게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죠? 흰색 3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3C1에다가 그 다음에 검정색은 4개죠. 4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4C1 요거 2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7C2분의 3C1 곱하기 4C1 구해주면 되겠죠. 7C2는 어떻게 된다? 76 나누기 2, 1이니까 73은 21. 3 곱하기 4 하면 12. 그러면 각각 약분을 해주면 7분의 4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3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소수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 잘 나오는 거니까 또 알아놔야겠죠. 소수의 눈은 어떤 거예요? 소수는 일단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 6 중에서는 2, 3, 5가 되겠죠. 6보다 큰 거는 7, 그 다음에 11, 13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주사위이기 때문에 소수는 이 앞에 있는 3개, 2, 3, 5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소수의 눈이 한 번만 나온다는 거는 어떤 경우가 돼요? 첫 번째 소수 나오고 두 번째 소수가 아닌 눈 나오던지 아니면은 소수가 아닌 눈 나오고 두 번째 소수인 눈 나오는 거 요거 있겠죠. 근데 소수인 눈이 지금 2, 3, 5니까 소수가 아닌 눈은 어떻게 돼요? 1, 4, 6 요렇게 되겠죠. 그리고 경우의 수는 둘 다 3가지씩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소수인 눈 나오고 소수 아닌 눈 나오는 거는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3에서 9가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소수 아닌 것도 3가지, 소수인 거 3가지에서 또 9가지죠.
각각의 경우를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6 곱하기 6 36분의 9 더하기 9 요거 계산하는 거겠죠. 36분의 18 약분하면 얼마예요? 2분의 1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의 둘레 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서 임의로 3점을 택하여 삼각형을 만들 때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삼각형을 만들 때 했으니까 임의로 3점을 택해서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경우분의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확률, 즉 그 중에서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세주는 게 이 문제의 목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삼각형을 만들려면 일단 몇 개의 점이 필요해요? 3개의 점이 필요하죠. 3개의 점이 필요한데 이 3점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 있으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데 그림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세요.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떤 3점을 잡아도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3점을 잡아도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죠. 일직선 위에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에서 삼각형을 만들 3점을 택한다 그랬을 때는 8개 중에서 아무 3점이나 뽑으면 된다. 즉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개 점 중에서 3점만 택하면 무조건 삼각형 만들어지니까 8C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직각삼각형이 될 경우를 이제 구해야 돼요. 직각삼각형은 이게 원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있잖아요. 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름 있죠. 제가 지금 지름을 하나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지름에 대한 원주가, 즉 지름에서 아무 점이나 이렇게 잡고 그으면 얘네가 다 직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그어도 직각이고 여기다 그어도 직각이겠죠. 그 다음에 이쪽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도 있잖아요. 그쵸? 반대쪽에도 점 몇 개 있어요. 이렇게 3개 있죠.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아도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직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정해줘야 될 게 딱 요거라는 거 포인트 보이시죠? 어떤 거? 이렇게 지름이 될 수 있는 2점을 찾아주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잡은 요 2점 말고 또 어떻게 2점을 그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이렇게 지름 하나 또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죠. 그래서 지름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4가지가 돼요. 4가지의 지름을 택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양쪽에 점이 몇 개씩 있죠? 자, 빨간색 지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빨간색 지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점 3개 있고요. 아래쪽에 점 3개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몇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와요? 6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직각삼각형의 경우 24가지 되겠죠. 전체 경우 8C3도 계산해 볼게요. 그럼 3, 2, 1분의 8, 7, 6이니까 약분하면 56.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확률 어떻게 돼요? 56분의 24 해주면 되겠죠? 56분의 24. 8로 약분이 되겠네요. 8, 7에 56, 8, 3은 24니까 답은 몇 번? 2번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밑에 5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눈에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줄이 중요하겠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실근, 허근 판별하는 거 무슨 식이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판별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별식은 어떻게 됐었죠?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는데 얘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 다음에 0일 때는 한 개의 실근. 다른 말로 하면 중근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을 때는 두 개의 허근을 갖게 됩니다. 요거 나온 김에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거는 어떤 거예요? 그렇죠. D가 0보다 클 때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 요걸 조건을 써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보니까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에요. 그러면 b제곱, b 역할 해주는 게 여기서 요거고 a는 3, c는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3b 이렇게 곱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에서 4, 3은 10이니까 12b를 빼준 게 0보다 커야 돼요. 즉 a랑 b는 어떤 식을 만족시켜주면 되냐면요. a제곱이 12b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 왼쪽에다가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이 12b보다 큰 상황이고요. a, b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값이니까 1에서 6까지 다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b의 값을 조정을 해볼 건데 b에다가 1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이 12보다 크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어떻게 돼요? 4, 5, 6. 4의 제곱이 16부터 되잖아요. 3의 제곱은 9라서 작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제곱이 24보다는 커야 돼요. 제곱해서 24보다 크려면 5와 6밖에 없겠죠. 세 번째, b가 3일 때는 a제곱이 36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제곱해서 36보다 커질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a 값은 없습니다. 그러면 b가 더 커질 때마다 뒤에 들어가는 12b 값이 커지기 때문에 b는 3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나마 3도 안 됐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36가지 중에 우리가 구한 게 여기에서 첫 번째 경우에서 3가지 나왔고요. 여기에서 2가지 나왔죠? 전체 5가지입니다. 그러면 약분할 것도 없이 몇 번? 2번이다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인 6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요. 100부터 99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래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00가지겠죠? 뽑힌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일 확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세 자리 자연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x, y, z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세 자리를 했을 때 각 자리 숫자의 합이 7이 돼야 돼요. 그러면 x, y, z가 만족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단 x는 맨 앞자리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y는요? 0 이상이면 상관없죠? z도 0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x, y, z의 개수를 구해서 900분의 그 가지수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그렇죠. 0 이상의 정수에 구할 때 우리 뭐를 사용했었어요? 중복 조합인 H 사용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H를 쓰려고 봤더니 여기 이 X가 1 이상 이게 좀 걸리죠. 그래서 1은 어디다가? X에다가 먼저 하나 1을 주고 그러면 이제 7개가 아니라 6개만 나눠주면 되는 거다. 그럼 어떤 상황으로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즉 문제 상황은 x 프라임 플러스 y z가 6인데 이제 x 프라임이랑 y z는 다 0 이상으로 이렇게 돌아온 상태죠? 그러면 여기서는 중복조합 기호 h 이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3개 뒤에 6 써 있으니까 3h6의 상황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3 더하기 6 빼기 1이니까 8c6 이렇게 바뀌죠? 8c6은 8c2랑도 같으니까 계산해주면 87에 56 나누기 2,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뭐분의 28. 전체 900장에서 한 장 꺼내는 거였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 900분의 28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뭐로 약분이 될까요? 저는 일단 4로 해볼게요. 4, 2, 8, 4 이렇게 되나? 그러면 225분의 7 밑에가 7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게 끝일 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겨서 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부터 12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12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낼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가 3의 배수인 사건이 A, 소수인 사건이 B, 8의 약수인 사건이 C라고 하자 서로 배반인 사건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배반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A랑 B랑 배반이다 했을 때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얘기죠. 즉 겹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 B, C가 뭔지 일단 봐야겠죠? 전체 집합. 전체는 1에서 12까지 적힌 카드인데 A는 3의 배수니까 3, 6, 9, 12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소수다. 소수는 조금 전에도 했죠.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2, 3, 5, 7, 11까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8의 약수. 약수는 서로 곱해서 8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되니까 1, 8,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A, B, C는 찾아줬는데 이제 서로 배반인가 요거를 봐줘야 돼요. 먼저 기억부터 보면은 A와 C, A랑 C랑 겹치는 게 있는가 요걸 봐줘야 되죠. A랑 C 먼저 보면 어때요? A 3, 6, 9, 12, C 1, 2, 4, 8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집합 맞다. 그러면 얘는 배반이다 아니다? 배반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요.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C를 묻고 있어요. 자, 이거는 그러면 A 교집합 B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A랑 B랑 동시에 있는 거. 이 위에서 잘 보시면은 3이 겹쳐 있고 또 누구 겹쳐 있어요? 없죠? A, B 동시에 있는 거는 3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BC도 한번 찾아볼게요. BC 2개 겹치는 거 한번 보세요. 2 있고 나머지도 없죠? 그래서 2. 그럼 3과 2가 겹치는 게 있나 없나 이것만 봐주면 돼요. 겹치는 게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된다? 배반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디귿 볼게요. 디귿은 A 합집합 B와 B의 여집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합집합은 2개를 다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 위쪽 부분에서 누구를 다 가져오면 돼요. A, B에 있는 거 여기 몽땅 다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 3, 5, 6, 7, 9, 11, 12까지 이렇게 다 데려오시면 되겠네요. 이게 A 합집합 B고요. B의 여집합은 뭐예요? B 빼고 나머지 전체죠. B 빼고 나머지 전체니까 B 2, 3, 5, 7, 11 빼고 나머지 전체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는 자, 요거는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1 있고 4, 6, 8, 9, 10, 1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럼 2개 겹치는 거 있나 없나 한번 볼게요. 보니까 맨 뒤에 있는 12가 딱 눈에 들어오네. 그쵸? 12 말고 또 겹치는 거 있나? 6도 겹치네요. 나머지 9도 있네. 9도.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된다 안 된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배반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반 사건인 거는 누구누구? 기억, 니은이죠? 답은 3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바로 이어서 8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쭉 읽어보니까 어떤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식빵을 구매할 확률이 0.4, 식빵이랑 샌드위치를 모두 구매할 손님일 확률이 0.1이다. 이 제과점에 들른 손님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식빵을 구매한 손님일 때, 자,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그 손님이 샌드위치를 구매하지 않은 손님일 확률은, 자, 어떤 두 조건을 주고 어떨 때 어떨 확률, 그러니까 뭐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조건부 확률 여러분 생각나시죠? 조건부 확률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자, A가 일어났을 때 A랑 B는 이제 사건입니다.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었죠? 일단 확률이니까 P 쓰고 뒤에 집중해서 보면은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P, B인데 A가 일어났을 때 그래서 B가 앞에 A가 뒤에입니다. 계산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있는 A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위에는 교집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 빵 2개 나오죠. 뭐랑 뭐? 식빵이랑 샌드위치 나오잖아요. 그래서 P 지금 식빵만 살 확률이 식이라고 그냥 할게요. 0.4고요. 그 다음에 P 식빵이랑 샌드위치랑 교집합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0.1이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P 식빵을 구매한 손님일 때 샌드위치를 구매하지 않았을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요거를 물어보죠. 제가 방금 지은 거 보셨나요? 여기 식빵을 구매했을 때 샌드위치도 구매할 확률 요거를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이런 정상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어줘요? P 식빵분의 P 식빵이랑 샌드위치 요거 해주는 거니까
0.4분의 0.1 요거 계산해주면 되죠. 즉 4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그 손님이 샌드위치를 구매하지 않은 손님일 확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죠. 식빵을 산 손님이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거나 요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매할 확률이 방금 우리가 오른쪽에서 구해봤듯이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구매하지 않았을 확률은 4분의 3이겠죠? 6건이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을 살짝만 꼬아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은 문제라면 요거를 물어봤을 거예요. 4분의 1을 물어봤겠지만 얘는 한 번 꼬여있기 때문에 샌드위치를 사지 않은 손님일 확률은 그 6건을 생각해서 1에서 빼준 4분의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두 사건에 대해서 PA와 PB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는 기호를 딱 보니까 뭐예요? 조건부 확률이다. 알 수 있겠죠? 조건부 확률은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PA 교집합 B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봐야겠네요. 주어진 식이 P, B 바 A 플러스 P, A 바 B가 2분의 3이다. 두 개를 더했을 때 2분의 3이다. 그럼 각각은 요거 기호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요 A가 분모로 간다 그랬죠. 이렇게. 자, PA분의 어떻게 돼요? P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뒤에도 한번 써볼게요. 뒤에는 B가 뒤에 있으니까 요 친구가 뒤로 간다. PB분의 위에. B 교집합 A. 요거 두 개 더한 게 2분의 3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는 어때요? 이거 순서만 다르고 똑같죠? 그래서 그 밑에서는 둘 다 A 교집합 B라고 써줄게요. 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돌아와서 봤을 때 PA가 3분의 2, PB는 얼마? 5분의 2. 요거 대입해 주겠습니다. PA가 3분의 2인데 자, 왼쪽에서 보면은 식에서 얘가 지금 분모에 있죠. 그래서 얘는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뒤집어서 이렇게 2분의 3 P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PB도 대입을 해줄 건데 B는 지금 5분의 2였으니까 이것도 지금 분모에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2분의 5 PA 교집합 B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겹치는 게 있어요. 여기 노란색 부분 PA 교집합 B 요거 겹치죠. 요거 좀 기호 달고 다니기 좀 귀찮으니까 요거 그냥 X로 둘게요.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5x가 2분의 3이다. 이렇게 식이 간단해져요. 근데 문제에서도 지금 PA 교집합 B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다? 요 x값만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 2분의 8x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4x가 즉 2분의 3이다. 요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양변 뭘로 나눠줘요? 4로 나눠주면 x가 얼마다? 2분의 3 곱하기 4분의 1에서 8분의 3이다. 요거 찾을 수 있겠죠? 요거를 우리가 처음에 PA 교집합 B로 놨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 8분의 3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10번 한번 볼게요. 각 면에 1, 2, 2, 3, 3, 3의 숫자가 각각 적힌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5번 던진대요. 나온 5개 숫자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고 있습니다. 곱이 짝수다. 곱했을 때 짝수다. 요거는 대부분 이제 곱했을 때 홀수인 여사건을 생각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곱했을 때 짝수가 나오려면은 5개를 던졌는데 5번을 던지잖아요. 근데 짝수가 몇 번 나올지 몰라요. 다 곱했을 때 홀수가 나오는 건 무조건 다 홀수 나올 때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사건을 생각해서 1 빼기 5번 다 홀수가 나올 것만 이제 빼주면 되잖아요. 그쵸? 첫 번째 홀수 나올 경우의 수는 6분의 홀수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죠. 6분의 4. 첫 번째 홀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홀수, 세 번째도 홀수, 네 번째도 홀수, 다섯 번째도 홀수. 자, 요거는 다 홀수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히 뭐 C를 이용해서 몇 개 중에 몇 개가 홀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써준다면 뭐 5C5 정도를 옆에다 붙여줄 수는 있는데 굳이 안 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근데 6분의 4는 사실 약분이 되죠. 어떻게 돼요? 3분의 2잖아요.
그래서 예식 예쁘게 정리하면 1 빼기 3분의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의 5제곱이 243, 2의 5제곱은 32니까 잘 계산해주면 243분의 211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겠네요. 11번입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가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3의 배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인다고 해요.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P와 원점 사이 거리가 5가 될 확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수직선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쭉 일자로 뻗어가지고 가운데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왼쪽에는 마일, 마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수직선이죠. 자, 이런 상황인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면 주사위 눈은 1에서 6까지잖아요. 그러면은 3의 배수가 나오는 거는 3 또는 6이 나왔을 때 플러스 2만큼 가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니까 언제? 1, 2, 4, 5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사위를 몇 번? 4번 던진다고 했죠.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P와 원점 사이 거리가 5가 된다. 자, 그러면은 이 3 또는 6이 몇 번 나왔는가? 1, 2, 4, 5가 몇 번 나왔는가? 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X번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요게 Y번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총 4번 던지니까 X 플러스 Y는 얼마? 4라는 요거를 알 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P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2칸씩 X번 갔으니까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1씩 Y번 갔으니까 2X 빼기 Y가 P의 최종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P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5다. 이 마지막 줄을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5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거리가 5란 얘기는 플러스 5도 되고 마이너스 5도 생각해 줘야 돼요. 거리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그 플러스 5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5에 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5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2x 빼기 y의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5가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이 나왔기 때문에 연립을 해서 x, y 값을 각각 구해주시면 이제 문제를 풀 키를 찾게 되는 거겠죠. 먼저 5일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두 식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3x가 9. 그럼 x는 얼마? x는 3. 자동적으로 y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식을 똑같이 더해줬을 때 3x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x값이 정수가 안 나오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버리고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3의 배수가 3번, 3의 배수가 아닌 게 1번 이렇게 나올 확률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3의 배수 3번 나오니까 총 4번 중에 3번이 3의 배수인데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요게 3번, 그 다음에 6분의 4가 1번.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C3은 4죠? 그 다음에 요거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27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요거 잘 계산해주면 81분의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넘겨서 서술형 문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는 어느 주민 600명 대상으로 A드라마 시청 여부를 조사한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표가 나오면 쉽습니다. 쉽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주민 600명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A드라마를 시청한 사람인 사건과 여자인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상수 ABCD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독립 나왔죠?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PA 교집합 B가 PA, PB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 것과 같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죠.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랑 뭐예요? A 드라마를 시청한 사건. 일단 선생님은 A라고 한번 놔볼게요. 그 다음에 여자인 사건을 B로 한번 놔볼게요. 그럼 위에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시청할 사건이니까 요거를 얘기를 하겠죠. 시청하고 그 다음에 여자인 거는 요만큼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은
A 드라마를 시청했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600분의 400 이렇게 되죠. 약분하면 3분의 2. 그 다음에 PB 여자인 사건은 어떻게 되죠? 전체 600분의 여자가 360명이니까 또 약분하면 6일은 6, 66에 36,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집합은 어떻게 돼요? 교집합일 확률은 중간에 겹쳐있는 부분, 동시에 되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여기 C 보이시죠? 전체 600분의 C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립의 식에 맞춰서 써보면요. 600분의 C라는 요것이 3분의 2와 5분의 3을 곱한 거랑 같다. 약분하면 5분의 2가 나온다. 즉 요거 계산해 주면은 C는 어떻게 돼요? 5분의 2 곱하기 600 이렇게 되니까 약분하면 240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러면 위에 지워주고 하나씩 채워가도록 할게요. C가 240이니까 A는 어떻게 돼요? A랑 C랑 더해서 400 나와야 되죠? 400에서 240 뺀 1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160 구했으니까 160이랑 B랑 더해서 240이죠. B는 80이겠네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80이랑 D랑 더해서 200 나와야 되니까 D는 12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써주시면 답 되겠죠? A가 160, B가 80, C 240, D 120이 답이 되겠네요. 13번입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이 공연을 보기 위해 연속된 8개의 좌석을 예매하여 임의로 좌석에 앉기로 했다. 근데 여학생끼리는 어느 2명도 이웃한 좌석에 앉지 않을 때 뭐뭐 할 때니까 얘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남학생 2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 와, 문제가 이제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해줘야 돼요? 요거. 여학생끼리 어느 2명도 이웃한 좌석에 앉지 않을 때. 자, 여학생끼리 안 붙어 앉기 때문에 누구부터 앉혀야 된다? 그렇죠. 남학생부터 앉혀야 됩니다. 1번. 일단 남학생을 먼저 앉혀야 돼요. 그럼 몇 가지죠, 일단? 남학생 앉히는 게 4팩입니다. 남학생 앉힌 다음에 띄엄띄엄 여학생 앉아야 되니까 여학생은 어디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5개의 선택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4개만 택하면 되죠? 그래서 5, P, 4 요게 이제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요거. 이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을 확률.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남학생을 4명을 앉혀요. 그러면 몇 가지죠? 4패까지 일단 됐죠. 자, 그 다음에는 남학생 2명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학생 2명이 붙을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이 첫 번째 두 친구가 붙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학생이 앉을 수 있는 데가 여기 아니면 여기 요 4군데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여학생 앉힐 수 있는 게 4P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남학생이 똑같이 4명을 먼저 앉혀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또 붙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2명이 같이 앉을 수가 있죠. 그럼 여학생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여기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한 경우 더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맨 끝에 앉은 두 친구가 붙어 앉을 때는 여학생이 여기밖에 못 앉아요. 그래서 이 4팩 곱하기 4P4가지가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곱하기 3을 해주면은 여학생끼리도 다 떨어져 앉는 상태에서 남학생 2명이 이웃한 좌석에 붙을 확률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끝났죠? 1번분의 2번 계산해 주시면 끝입니다. 자, 왼쪽에다가 공간 만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을 때 요거 4팩 곱하기 5P4분의 뭐를 해주시면 돼요? 여학생끼리도 붙어 앉지 않고 남학생 2명만 붙어 앉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해주시면 되는데 약분해주면 편하겠죠? 4팩 없애주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5P4는 5부터 4개 곱해주는 거니까 5, 4, 3, 2 위에 4, 3, 2, 1, 3 약분 또 해주면 좋겠네요. 약분 4, 3, 2, 4, 3, 2 해주면 뭐 계산할 것도 없이 5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얼마다? 5분의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끝까지 한번 힘내서 해봅시다.
자, 7개의 스위치가 있는 전기회로에서 각 스위치가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 각 스위치가 ON 또는 OFF의 확률이 2분의 1로 동일하대요. 그러니까 켜질 확률이나 꺼질 확률이나 2분의 1로 같다는 거죠. 이때 A에서 B로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시오. 저도 이런 문제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마지막 문제로 나와버렸네요.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일단은 각각의 전류가 흐를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이 첫 번째 줄, 여기는 일단 스위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를 확률도 2분의 1, 안 흐를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켜질 확률을 먼저 다 계산을 해보면 얘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요. 여기가 흐를 확률은 얘도 켜지고 얘도 켜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켜줘야 되니까 켜지고 켜지고 하니까 몇 분의 1? 4분의 1이 얘가 켜질 확률이다. 그럼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은 어떻게 써요? 세 번째는 켜지고 켜지고 켜져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얘는 8분의 1의 확률로 켜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보니까 얘도 또 하나네요. 여기서 딱 끊어졌으니까 뒤에도 얘가 켜질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스위치가 켜져 있을 확률, 즉 각각의 줄에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해봤는데요. 보통 이렇게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흐를 확률을 안 구하고 그 여사건을 구합니다. 왜 여사건을 구하냐면 이게 한 줄이 들어와 있을 때, 여기가 만약에 들어와 있을 때 나머지 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기가 어려워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 같은 경우는 여사건을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구해가지고 1에서 빼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을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제가 이 파란색 부분 표시한 부분 있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눌 건데 얘가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도 있잖아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첫 번째 파트라고 놓고 이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을 두 번째 파트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일단 1번이 끊어졌을 경우예요. 1번이 끊어질 경우. 그러면 앞에 있는 거랑 상관없이 항상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럴 경우는 몇 분의 1?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는 1번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예요. 자, 요 경우에는 무조건 어디가 끊어져야 돼? 여기 2번이 끊어져야 되죠. 일단 1번이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 확률은 2분의 1에다가 2번이 끊어지려면 각각이 동시에 다 끊어져야 되죠. 그러면 각각 들어올 확률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었으니까 모두 동시에 끊어지려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8분의 7 요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끊어지려고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8분의 7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돼요. 즉 방금 우리가 썼던 거 요거를 이제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곱해주면 된다. 얘는 잘 계산해 보니까 2의 7제곱이니까 128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는 2분의 1 이 첫 번째에 있는 경우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두 번째 경우도 해줬더니 128분의 21 나왔죠. 요거 두 개 더해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128분의 64니까 더해주면은 85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사건을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1에서 방금 구한 128분의 85 빼준 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계산을 잘 해줬더니 43 이렇게 남네요. 그래서 답은 128분의 43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률 대단원 종합 문제 1번부터 끝번까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풀어봤는데요. 이 문제들은 사실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요. 핵심적인 거를 담고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 내신 준비할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모의고사 준비할 때도 좀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라면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거겠죠? 끝까지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